제가 유튜브에서 의학 동영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대의학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학습을 했고,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관련 특허가 10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허는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의학을 연구해서 자신의 기술 구조를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없다면 되게 이상한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관련된 치료 방법, 식품과 약초를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표로 해서 특허가 안 나오니까 어차피 똑같은 기술 공개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의학을 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제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고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죠. 얼마 전에 저도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장 출혈과 또 이상한 거, 명란젓과 같은 이상한 것이 나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경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혈병 뭐 검은색 병과도 몰아서 이상한 게 나와서 그걸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출혈도 일어날 때 병원은 갈까 하다가 자존심 때문에 갈까. 그래서 나 그냥 결국엔 치료했어요. 어렵게. 그다음에 조리대하고 또 연근가루, 그다음에 생강가루 조금 섞어서 그걸로 치료를 했고요. 또 홍시 때문에 살았습니다. 정도 반씨 홍시라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모주력 내장출혈, 그거를 이제 하루에 8개씩 먹었더니 다행히 냉동 홍시가 있어서 그걸 덕분에 살았어요. 이렇게 이걸 결합해서 치료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술 연구 끝에 어떻게 그 케찹, 식품산과 안전한, 인체에는 안전해야 되니까 식품산과 식품염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염은 좀 너무 그렇게 위장을 깎아내기 때문에 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더 안전한데, 토마토 케찹, 그 다음에 절반 깔라만시 콸콸, 펩시콜라 콸콸, 그 다음에 매실청 콸콸, 초고추장을 제 방식의 초고추장, 고추장 플러스 유자청 플러스 진간장, 이게 제 방식의 초고추장이죠. 여기다 사과시켜 놓은 거, 그것을 그걸 좀 섞어줍니다. 초고추장으로 해서 하는 것은 뭐 딱 문제가 없더라고요. 시베리안 기형 때문에 예전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식초 먹다가 그랬었습니다. 초고추장이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고추장이 어떤 유액을 막 나오게 해서 방어층을 그걸로 형성을 하는 것 같아요. 유액을 다량 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점액이겠죠, 정확하게는 점액층으로서 방어를 하니까 그게, 그래서 거기에 차가 나고 식품산을 지금 단자 잔뜩 먹으니까 이거를 추가를 한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초고추장을 꼭 넣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식품산을 가지고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면을 스크래치, 필링을 통해서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터트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체 면역세포도 세균과 바이러스 표면에 빵꾸 뚫어가지고 염산 집어넣습니다. 삼투압 현상으로 터트립니다. 그런데 제가 착안을 했고 의학 공부하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염으로서 이것을 세포에,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세포보다 세포벽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더 데미지를 입고, 인체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자신에게 실험을 했는데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컵이 있다 그러면 여기 물에다 타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반복해서 먹어서 혈액 속에 소주 한 컵 분량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적게 반영이 되는, 안에 들어가면 혈액 속에 이것이 식품산으로서 또는 식품의 치료제로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것보다 우수한 약을 찾기가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약으로서 특히 호흡기 교통, 그 다음에 그 생강을 갖다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익히지 않으면 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서 내야죠. 생강을 갈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서 그냥 익혀가지고, 전자레인지 생강을 씻어서 익혀서 그걸 이제 12분 이상 익혀야 돼요.
익힌 다음에 소금, 설탕 넣고 생강 갈아가지고 설탕을 만들어요. 근데 갈아서 생강청 만드시는 것은 아마 그게 전 세계에서 익힌 다음에 갈아가지고 생강청 만드는 건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이 방법을 쓰시면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했더니 뜻밖의 것을 알아냈어요. 이게 지방 분해 살 빼는 약 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배가 쏙 들어갑니다. 저도 참 재밌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서스 살 빼는 거 동영상에 홈쇼핑에서 파시잖아요. 그 효과 시서스도 생강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 홈쇼핑에 살 빠진다고 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혈관 속에 있는 지방도 빠지겠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강청을 익히지 않으면 토 나옵니다. 익히지 않으면 그렇죠. 유장장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익히는 방식으로 하고 제조 방법과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 방법 특허겠죠. 그래서 익히고 또 갈아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청으로 만들어 그거를 드시면 살 빠지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지금 이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효능에 대해서 저도 희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생강청하고 이렇게 조리대를 끓인 물을 같이 섞어서 먹으면은 약간 고혈압 같은데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고혈압 같은 혈관에 막힌 것을 해결하면 그렇죠. 그 혈관에 좁아진 데가 없으니까 혈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생강청 하다 보니까 호흡기 바이러스에 좀 약간 바이러스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강 같은 것이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것에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부자가 되겠습니다. 생강에다가 대추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바이러스 치료제로 하셔도 됩니다. 온도를 대추는 좀 놀리고, 근데 대추는 끓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혈압이 높아져서 심장 질환 있는 분들은 안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생강청 그렇죠. 끓여서 만든 이렇게 익혀가지고 가루로 만든 소금 설탕 생강청 플러스 그렇죠. 대추를 가루의 형태로 드셔야 돼요. 끓여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끓여서 먹으니까 혈압이 막 신경질이 납니다. 처음에는 좀 매달 먹을 땐 괜찮았는데 그래서 갈아서 이것을 대추를 그렇죠. 좀 건대추 가루를 해가지고 복용하시면 괜찮아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청 플러스 조리대가 제가 보기엔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생강청 플러스 마늘 중심으로 해서 마늘청, 양파청 만들어 가지고 특히 마늘을 많이 갈아서 전자레인지에서 한 15분이나 14분 익혀가지고 마늘을 완전히 익힌 상태에서 한 16분 정도는 가야 될지도 몰라요. 마늘 중심으로 마늘이 살균력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섞어서 생강청하고 마늘, 양파청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살균 내에 있어서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혈관도 뚫어주고 생강과 마늘, 양파 산지에서는 장수자가 많습니다. 혈관 이거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강하고 양파를 섞어주거나 생강하고 마늘을 섞어줘. 이 구조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또 마늘하고 양파만 이렇게 익혀가지고 갈아줍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렇게 익힌 다음에 가르면 저도 이제 식품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익힌 다음에 가르면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식품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몸의 흡수율이 틀려주는 거예요. 의학 공부도 좀 그런 쪽으로 식품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익힌 다음에 가루로 만들면 몸의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아마 그 차이로 인해서 약효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강청도 제가 익힌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소금 설탕 넣었더니 뜻밖의 지방이 뱃살이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살 빠지는 약 아닙니까?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생강청 플러스 조리대 물을 계속해서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대가 어떤 고혈압과 어떤 당뇨병에는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조리대에다가 생밤을 끓여서 만드시는 경우도 이것도 몸에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조리대에다 마늘을 끓여서 하시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 조리대 플러스 생밥, 조리대 플러스 마늘 끓여서 한 거, 조리대 플러스 양파 끓여서 한 거, 조리대 플러스 마늘 양파 끓여서 한 거, 조리대 플러스 생강 끓여서 한 거.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심장병 있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출혈은 제가 말씀한 대로 조리대 플러스 연근 이거 그다음에 생강가루 조금 좀 출혈이 심하면 생강가루 조금 홍시가루 감가루겠죠. 홍시가루를 다량으로 먹어야 되는 한꺼번에 섞기보다는 홍시가루를 따로 전용으로 해서 양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팔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액상의 형태로 파시면 더 좋아요. 액상의 형태로 홍시를 액상의 형태로 따로 단독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섞어서 청에 섞어서 파셔도 상관없죠.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섞어가지고 그걸 이제 팔 때는 가루로 팔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 락스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그다음에 전편 동영상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실하고 생강청 넣어서 근력 회복제로 만드시거나 커피하고 생강청 해서 근력 회복제로 만드시거나 커피는 운동 능력을 되게 좋아지게 합니다. 저도 무술할 때 먹습니다. 무술도. 그다음에 매실청 플러스 커피 가루 있는 거 있잖아요. 믹스 가루 있는 봉지 커피 같이 섞어주면 굉장히 파워풀 근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이제 그렇죠. 운동선수들 출전할 때 어떤 딱히 약품을 먹어야 될 이유 없어요. 이거 드시면 됩니다. 도핑 테스트 걸리잖아요. 이거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 대추 이렇게 섞어가지고 커피, 대추 섞어도 이것도 근력 회복제가 되고요. 제가 이게 계속 기술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네. 커피하고 대추하고 생강가루 합하면 이것도 대추는 끓여서 먹지 않습니다. 이게 가루 형태로 먹어야 돼요. 제가 경험상으로 알았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져. 대추가루 플러스 생강 플러스로 커피가루 드시면 근력이 회복됩니다. 정신이 탈진했을 때 대추가루를 만들어서 단독으로 이렇게 드시면 정신이 회복됩니다. 대추가루 플러스 생밤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정신 회복할 수 있고 대추가루 플러스 커피가루 이거를 섞어서 하면 정신이 회복이 됩니다. 정신이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대추가루 플러스 커피가루 섞어주시면 정신이 탈진 상태가 해결됩니다. 대추가루 플러스 사과가루를 섞어도 탈진 상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탈진 상태가 해결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대추가루 플러스 생방가루를 섞어도 이것도 탈진 상태가 해결되고 이렇게 파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두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생강청을 섞어주면 변비 치료제가 됩니다. 무화과 가루하고 부추가루, 사과가루를 섞어주면 변비 치료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구성 성분으로 일부만 따가지고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 플러스 사과가루 해도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 플러스 부추가루 해도 이것도 변비치료제가 됩니다. 매실청 플러스 무화과가루 하셔도 변비치료제가 됩니다. 무화과가루 플러스 부추가루만 해도 변비치료제. 무화과가루 플러스 사과가루만 해도 변비치료제가 됩니다. 무화과가루 플러스 생강청만 해도 변비치료제가 됩니다. 매실청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조금씩 따따해서 그것도 다 연구 끝에 한 거니까 남의 연구를 이렇게 이것을 도둑질하셔가지고 분마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강가루, 마늘가루, 양파가루 다 익힌 거를 전자레인지 12분 이상 돌려야 됩니다. 대파가루까지 해서 이것도 근력 회복제가 되고 보면은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하고 대파가루를 섞어줘가지고 이렇게 고혈압 치료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뇨병 치료제라도 가능합니다. 조리대 플러스 레몬가루를 섞어줘도 이것도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 치료제. 조리대 플러스 그 다음에 녹두가루 얘네도 혈압을 좀 낮춰주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두는 익혀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하시면 제 기술로 조리대 플러스 콩가루 이렇게 하셔도 이것도 혈압을 낮춰주는 이완제로서 근육 이완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십시다. 저는 이렇게 식품과 약초를 연구했으며 치료하는 방법,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적책 상권 형성을 위해서 발표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치료됩니다. 저는 대방법으로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는 한 딱히 병원 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초를 연구했고 식품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특허가 10개가 들어가 있고 기술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해서 총 비용도 별로 안 한 69만 원인가 그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청, 그 다음에 생강청을 제 방식의 생강청 뭐라 그랬죠? 익혀서 한다 그랬죠. 마늘청, 생거하고 양파청 이런 것도 익혀서 한다 그랬죠. 익혀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생강하고 사과를 섞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강 커피, 생강하고 커피를 섞어서 커피에다가 이렇게 생강가루 섞어주면 되겠네요. 소금 설탕해서 믹스 커피를 커피가루 플러스 소금 설탕해서 사과가루, 사과 가루가 아니더라도 사과잼 가루 동결건조 해가지고 이렇게 사과잼을 더 맛있겠죠. 사과잼, 딸기잼, 포도잼, 망고잼, 바나나잼, 각종 과일잼들을 귤잼, 오렌지잼, 천혜향잼, 한라봉잼 등등등등 유자잼, 유자청도 그냥 잼의 형태로 만들어서 갈아가지고 유자를 갈아서 청을 만드시거나 유자를 갈아서 잼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아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도 제조 방법과 관련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갈아서 유자청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갈아서 유자청 만들고 제 방식의 매실청 만드는 방법, 매실청을 끓여서 만듭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인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매실청을 처음부터 그냥 팔팔팔 끓여버립니다. 말도 안 되죠. 네. 팔팔팔 끓여버리고 매실청을 성공했습니다. 팔팔팔 끓여가지고 소금 설탕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완전히 흐물흐물해서 다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채 같은 걸로 씨를 발라냅니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씨를 발라내야 되는데 보기엔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팔팔 끓여버리니까 씨에 있는 독성도 다 사라지고 저도 이게 다 그 기존에 시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약효가 좋은 걸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약간 마저 남은 것은 이제 갈아버립니다. 근데 갈지 않아도 계속 끓이니까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갈아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매실청을 끓이거나 갈아서 만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유자청을 끓이거나 갈아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자청도 레몬청도 끓이거나 갈아서 이렇게 레몬청 그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자청을 끓이지 않고 그냥 갈아서만 소금 설탕 넣고 유자청 만드시거나 잼을 만드시거나 레몬도 마저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매실청 끓여서 만드는 것
그다음 고추장, 된장, 간장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또는 조리대를 넣어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조리대를 넣어서 만드는 식초 이거 하시면 식초가 빵꾸 나죠. 조리대를 넣으면 좀 보강되죠. 식초 플러스 조리대를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됩니다. 물엿, 쌀엿, 조청 이런 것도 조리대 넣어서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식초에다가 여러 가지 과실을 넣어서 식초 만드시거나 아니면 과일 잼이나 청의 형태로 넣어서 섞어서 제조하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괜찮아요. 그냥 과일 향을 넣으셔도 되나 좀 조잡하네요. 추잡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식초에다가 각종 과일 향들을 넣어서 하시는 것도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유자청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끓여서 만드는 레몬청도 제 방식입니다. 끓여서 만드는 귤청, 끓여서 만드는 오렌지청, 이런 오렌지청이나 잼 끓여서 만들면 다 제 기술입니다. 바나나도 끓여서 만들면 제 기술입니다. 청을 만들거나 잼을 만들 때는 다 끓여서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 딸기 어쨌든 그 잼의 형태로 만들 때는 전부 다 끓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자청은 그렇게 끓여서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은. 그래서 유자청을 끓여서 갈아가지고 그것을 유자청 만드는 이런 구조. 그 레몬청도 끓여서 갈아서 만드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귤청 만들 때도 귤청이나 귤잼 만들 때도 끓여서 만드는 것도 제 기술. 그래서 아직 귤잼, 귤청 나오는 것은 못 봤는데 그것은 센 거를 그냥 넣으시더라고요. 봤어요. 센 거를 갈아서 끓여서 갈아서 만드는 귤청 이런 건 제 기술이라는 거. 통합액젓, 그다음에 멸치액젓과 가리비가 까나리 액젓이 더 많이 들어가고 새우 액젓이 좀 그 다음 들어가고 그다음에 참치 액젓도 들어갈 수 있고 어리굴젓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통합 액젓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주된 것은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 김치랑 이것만 있으면 김치 곧바로 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조리태 45%, 어성초 10%, 300조 10%, 건보배추 5%, 비단풀 5%, 예동나무 5%, 소르장이 5%, 고절초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이걸로 끓여서 만드시거나 가루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독고머리 5%, 부쳐서는 5% 해서 이것을 일정 부분 이렇게 어떤 제가 12지향 기형 치료하려고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효과 있습니다. 근데 이번 출혈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도움이 못 됐어요. 그래서 새로 제가 조리대하고 연근가루하고 그다음에 섞어서 그다음에 생방가루 섞어서 그걸로 해서 그걸로 멈췄습니다. 홍시가루가 결정적이었어요. 홍시, 청동, 반시를 하루에 8개 먹었더니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 출혈과 내장 출혈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강을 했습니다. 겨우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출혈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걸 해결했고 조리대 55%, 어성초 10%, 300조 10%, 건보배추 10%, 비단풀 5%, 소르장이 5%래서 프로테이즈는 딱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저울 달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략적인 것이죠. 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부죠. 이것도 살균 물질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가령 딱 했더니 조리대하고 어성초를 섞어가지고 7호절을 하시거나 이게 참 얍삽하지 않습니까? 저 조리대하고 300초를 해서 이렇게 7호절을 할 수도 있어요. 조리대하고 건보배추를 섞어서 7호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리대하고 비단풀을 섞어서 7호절을 할 수 있고 조리대하고 소르쟁이를 섞어서 7호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리대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파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성초에다 300초를 섞어주고 건보배추를 섞어주고 어성초 건보배추 300초 건보배추 이렇게 해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비단풀 건보배추 이렇게 해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건보배추 플러스 소르쟁이 해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어성초 플러스 비단풀 300초 플러스 비단풀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파시키 좀 합시다. 얍삽하게 제품 만들면 안 됩니다.
녹두하고 콩하고 생밤 섞어주면 이것이 해독제거든. 약초를 일일이 다 먹어보고 실험을 했고 그때마다 이 해독제를 복용했습니다. 술 해독제로서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곁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녹차하고 율무, 포도 추출물을 섞어주면 눈이 좋아집니다. 눈 좋아지는 보조식품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가루하고 감가루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생방가루를 섞어주면 지혈제가 됩니다. 지혈제되고 평상시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선악초가루를 좀 섞어줄 수 있으나 선악초도 이번에는 별 도움이 못했어요. 지금 주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쓰러졌을 때.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나무, 사과가루, 무가루, 파인애플 가루, 키위가루, 생강가루를 하셔서 이걸로 혈관 타동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남의 곁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뭐 사과가루하고 무가루 해가지고 혈관 타동제로 하시거나 사과가루하고 파인애플 가루에서 혈관 타동제로 하시거나 키위가루하고 무가루를 해서 혈관 타동제. 다만 위장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은 키위가루, 무가루 했을 때 위장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나은 것은 사과가루하고 무가루입니다. 이게 제일 후보군으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과가루하고 생강가루, 생강에다가 그냥 생강청을 넣는데 거기다가 생강청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경공조 할 수 없습니다. 있죠. 가루로 만든 생강가루를 익혀서 소금 설탕 넣은 거 생강청을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과가루 이렇게 과일가루를 넣어줘도 되고요. 과일잼가루, 뭐 딸기, 바나나, 포도, 망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귤, 오렌지, 크림베리, 블루베리 모든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잼의 형태로 만들어서 같이 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맛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녹차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녹차 플러스 과일청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녹차 플러스 조리대 가루, 녹차 플러스 생강가루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녹차, 율무, 포도 추출물, 눈은 좋아지게 합니다. 이거 보조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율무, 포도, 뽕잎 또는 뽕잎이나 오디가루, 사과가루 이런 걸 섞어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녹차, 율무, 포도 추출물 일단 사과가루를 섞어줘도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눈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 중에서 딱 율무하고 녹차만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눈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녹차 플러스 율무가루를 해서 티백으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녹차 플러스 포도 해가지고 하셔도 제 기술이고 율무 포도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율무, 포도, 뽕잎, 사과가루 또는 오디가루, 뽕잎 말고 오디가루 하셔도 돼요. 이렇게 피부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번데기 가루, 소금가루 합해서 피부 치료제로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피부 좋아집니다. 네,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피부 좋아지게 하는 치료제로서 율무하고 사과가루가 있습니다. 사과 먹으면 옛날에 미인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약간 위장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위궤양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런 거 그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정신병 보조치료제로서 영양분이 들어가 있어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관련된 어떤 뇌신경 전달 물질을 잘 생산을 못해서 정신병이 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동영상을 정신병 관련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사과, 생강, 키위가루, 체다치즈 가루를 비타민 B원 쪽에만 비타민 B원이나 비타민 계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과 같은 건 아세틸콜린 활성화해서 좀 밝아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뇌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걸 섞어서 정신병 보조치료제로서 사용합니다. 저도 연구 끝에 나온 거죠. 엉터리가 아닙니다. 관련된 영양분이 부족하면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고갈 사태로 인해서 뇌를 통제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분을 섞어서 제가 그 식품으로서 가루의 형태로 이렇게 보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남의 기술 도둑질을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